네, 다음으로는 총 6분의 스마트 건설 기술의 최전방에 계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필드에서 쌓아오신 노하우를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한국도로공사 조현수 차장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네, 토공 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 및 현장 실증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조혁수 차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현수가 아닌 조혁수입니다. 하다 보면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는 스마트 건설 사업단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서 같이 큰 여행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기간은 지금 한 5년 정도 되고요. 이제 한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동료들과 선배 동료들과 후배 동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상에 서서 이 짧은 시간인데 그리고 아침인데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도 참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토목과 플랫폼 분야의 스마트 건설의 실 현장에서 시연과 그리고 성과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직 중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엔지니어이지만 매니저의 역할도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 입장에서 본 그리고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본 그것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본부는 이제 나머지 많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같이 의논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엔지니어링과 매니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 스마트 건설의 토공 분야 그리고 토공을 관제, 관찰과 제어하는 플랫폼 분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해서 손으로 하는 것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측량이 되겠습니다. 측량은 드론과 UGV, UAV, 언맨디드 비클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이 습득된 정보를 요즘에 가장 커먼하고 가장 핫한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엔비디아 주주나 테슬라 주주도 계실 것 같은데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이때까지 매니저들이 해왔던 건설 분야, 특히 토목 분야에 있었던 차장이나 팀장들이 해왔던 것을 자동으로 경로를 만들게 되고 그 경로를 만든 것들을 바로 메카닉, 건설기계에서 자동화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화된 측량, 자동화된 계획, 그리고 자동화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달려온 것은 이 앞부분 2개가 되겠고요. 지금 이 뒷부분은 한 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니까 1년 동안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한다고 하면 좀 더 로보틱스 그리고 기계화된 부분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동안 다녀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 공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만들고 제가 이때부터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요소 기술들을 어셈블리해서 저희 같은 매니저와 발주팀과 의논을 해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올리고 연구적인 부분은 조금 다음을 위해서 연구로만 끝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거쳐서 검증을 해서 실제로 실현장에서 김포 파주 현장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연이라고 하면 실제로 연출한 연기가 되겠습니다. 돈을 받고 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올해 10월 30일에 드디어 돈을 받고 자동화 장비로 드론으로 그림을 그려서 AI로 판단을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장비로 하는 거 가지고 실제로 시인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현장은 좀 작습니다. 하이패스 IC라고 휴게소 뒷부분에 통로를 따서 하이패스 차량만 갈 수 있는 약 46억짜리 공사였습니다. 46억짜리 공사에서 약 5억 정도의 토공 자동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뒤에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적진하지 않지만 대산당지라고 큰 공사가 되겠죠. 큰 공사에 20억 정도의 공사를 실제로 자동화 장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를 했고 개발을 완료해서 실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작은 돈을 벌었으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 다음 동료들이 여기에 한 칸을 더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을 이제 제가 참여했던 게 22년부터니까요. 22년에 돼서 요소 기술이 개발되었던 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조금 했었습니다. 실 현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가서 좀 부탁을 하게 됐죠. 이런 현장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쓰고자 하고자 하는데 좀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었는데 캄보디아, 이제 충청, 그리고 도로 현장, 그리고 나머지 도로나 기타 등등에서 현장에서 직접 많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주요 성과는 실제로 해봤더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랬을 때 제가 3년 동안 많은 엑스코, 킨텍스, 포엑스 많이 갔었는데 조금 뭐 좀 띠끼미지근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물어보는 퀄리티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로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됐죠. 2년 전만 해도 이게 실제 되는 거냐, 모형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연출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걸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2대가 할 수 있냐, 3대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돼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조금 더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부분에서 요번에 올해 했던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것은 건설 장비 3종을 만들어서 그리고 실 현장에서 상세에서 모험을 받고 했던 3총사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레이더입니다. 그레이더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도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OEM사가 붙었습니다. 현대, 두산, 이프라코 지금은 사이트 솔루션이 됐죠. 현장에 해답을 주는 사이트 솔루션에서 여기서 만들게 돼서 거기서 이제 도저를 만들게 돼요. 여기는 제 가장 어려웠던 그레이더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게 3축이 있다 보니까 8가지 상황을 연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치, 롤 같은 것들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조금 금방 동영상이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담아서 저희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토목이 많이 쌓이게 되면 피치 롤을 조정을 해서 프레스를 조정할 수 있는 것까지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실화는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다음 여기에서는 다음 저희 동료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도를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초록색 점은 보이시나요? 예, 초록색 점에 따라서 최적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을 때 경로에 따라서 이상 없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2년 전에 보여줬을 때만 해도 오 괜찮네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되게 커먼한 기술이 되버렸죠. 그래서 좀 식상하다 이 정도 됐었는데 이게 2년 전에 발표만 했더라도 오 이게 자동화 장비가 돼서 그러면 원격이 아니고 실제로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웠던 것은 물론 이제 블레이드가 없는 롤러였는데 롤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도전적으로 롤러 앞부분에 센서와 가속도계와 지방 반불계를 착장을 해서 지방 반력을 이제 측정을 해서 가진도까지 측량을 해서 측정까지 퀄리피케이션까지 자동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도전적으로 하게 됐죠. 설명이 좀 마땅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포파주에서 실제로 실 현장에서 있었을 때 신문 기자들도 보고 해서 좀 퀄리티 있게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캐빈에 사람이 비어있다 이걸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랬을 때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오 괜찮네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1년 만에 식상하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장비가 같이 조합을 해서 하지 않으면 한국의 장비가 움직이는 것은 로봇 청소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가는 그런 수준이 되었죠. 이게 좀 이따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동영상으로 이제 같이 보시게 될 산수 IC 10월 30일 날 같이 했던 시연 현장입니다. 여기 같이 했던 동료들도 같이 나오는데요. 저희 선배 동료분이 계시는 그죠? 손 한번 들어주시죠. 지금
조진호 박사님이 그때 여기 메케닉 쪽에 담당을 좀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고생도 좀 많이 하셨고요. 이제 보시면 장비가 세 종이 같이 이제 하모니를 이뤄서 토공 작업을 실제로 했던 것, 그리고 토공 작업이 연출이 아니라 돈을 받고 했던 그 부분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소외도, 매니저 입장에서 소외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장에서 해보니 좀 예의치 않은 일들, 그리고 기술적이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끝나고 여기 있는 모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짠 하면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매니저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됐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건지 제가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좀 꽤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계약도 하고 했었는데, 가장 쉬웠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 분야였습니다. 안전 분야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효과가 많으며 그리고 가장 쌉니다. 도입하기도 좋았기 때문에. 자동화 장비의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몰 펑션과 미스 펑션입니다. 오작동을 하거나 미작동을 하게 되는데, 오작동은 괜찮습니다. 아니, 미작동은 괜찮습니다. 가다가 서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가다가 서라고 했을 때 미작동을 해서 서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가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볼보에 6년 동안 1,000억 불, 맞죠? 1,000억 불의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마무리부터 150억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경고점, 원점, 시리어스 존, 데인저러스 존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람이 왔을 때 디스턴스를 AI로 구분해서 자동으로 장비를 이머전시 스탑시키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99.9% 이상의 정확도가 나와야 되니까, 60가 이상 나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죠. 이제 뭐 소개해드리신 김에 잠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국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토목에 기준 하나 만들었던 거 잠시 자랑 한번 하고 가시죠. 조금 애드립 쳐서 죄송합니다. 조진호 박사입니다. 변기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진호입니다. 맨날 이제 개발자인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사용자 관리자 측면에서도 발표를 해주시니까 또 새롭고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요. 이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보시면은 지능형 다중공이라는 이제 국가 기준을 21년도 저희가 2020년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되게 빠르게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장에 많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 대가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초기 단계지만 먼저 국가 기준을 만들고 이런 기술들을 실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저희 스마트 건설 사업단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지티브한 것보다 네거티브인 것 같습니다. 쓰려고 하면 기준이 있나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져오더라도 사실 저희는 도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시방 기준을 만들어서 자동화 장비들이 이런 기준에 갈 수 있도록 만든 토대를 만들고 벌스트 스텝을 만드신 데 대해서 사실은 저희 매니저 입장에서 발주처 입장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그러면 동영상을 살짝 틀어서, 물론 좀 약간 뽕이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자연의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뒤에 음악도 좀 깔아놨으니까 뭔가 좀 뭉클하게 약간의 이런 조금 종류를 넣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살짝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지루하니까 1분 40초만 들으면 제가 정말 나옵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설명 없이 그냥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한번까지만 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저희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2달 정도 준비했던 작업이라 조금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1분 30초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저희 여러 동료님들과 함께 이런 좋은 경험을 저희의 5년 동안의 여행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토목 분야, 구조물 분야, 안전 분야, 플랫폼 분야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전 기술과 토목 분야를 보셨고 지금 살짝 나오다만 플랫폼 분야는 저희 같은 선배 동료님께서 발표를 팀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1년 동안은 아마 여러분들께 구조물 분야를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조물 분야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이 한정되고 그리고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걸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 선배 동료님이신 심창수 교수님께서 좀 이따가서 즐겁게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입장에서는 가장 좀 아쉬웠던 것은 통신과 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했었을 때 5G를 위해서 KT에 차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님들이 타사 방송국에서 오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나와서 통신이 끊기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장비를 물리다 보니까 약간의 화재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말이죠. 그것도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엔지니어들이 같이 노력한다면 조금 더 공항에서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이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약간의 애드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여러 동료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만 파트너에게 저희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혁수였습니다. 네, 토목 자동화 기술 개발 현황 및 현장 실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좋은 정보 말씀해주신 조혁수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